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그 시절 여름나기입니다. 여름밤 부탁해.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라떼는 마리아 시간인데 네. 그때 그 시절의 여름 피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덥기만 한 게 아니죠. 후텁지근합니다.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정말 와 에어컨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 에어컨 밑에서 냉방병 걸렸다 이 얘기를 옛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뭔 기시 신하나 깎는 소리해 이러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옛날 같지 네. 않죠. 요새 뭐 에어컨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우리가 항상 피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피서라는 게 한자를 풀면 더위를 더위를 피한다 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 맞서는 게 아니라 태양에 맞서면 그 끝은 수검댕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오히려 피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옛날대로의 지혜로운 피서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시절 피서법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보다 저는 좀 놀랐던 게 70년대까지 네. 최고의 피서지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는 알죠. 한강 백사장 이었다고 합니다. 한강 중에서도 백사장. 특히 뚝섬. 네, 여기였는데 70년대에는 뭐 정말 한강에서 내가 모래찜질했다. 야 한강에서 아마 뭐래, 진짜. 지금 신세대들은 전혀 이게 전혀, 무슨 네. 말이야 할 텐데. 어.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 백사장에서 물놀이 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도 한강이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와. 80년대 한강 종합 개발이 시작되면서 백사장이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와. 그 전까지 매년 여름마다 한강 피서 인파 수십만 몰리다 뭐 이런 기사 신문에서 흔히 실리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 한껏 멋을 낸 그 청춘 남녀들이 한강으로 몰리니까 이 남녀들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친근한 행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뚝섬에 한강 여름 경찰서를 열고 피서지에서 공중 도덕과 질서를 지킵시다. 이야. 눈에 거슬리는 짓을 삼가합시다라는 계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왜냐하면 너무 더운데 붙어 있으면 더 더울까 봐. 아유, 배려한 거죠? 공권력을 행사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산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곡을 찾아서 산으로 많이 갔어요. 그 그게 당시 때. 80년대 80년대, 계곡 70년 넘어서 네. 80년대가 계곡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쩌다가 잘 알려진 숨은 보석 같은 그런 계곡을 찾으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죠. 그러니까 울창한 나무숲과 기암괴석, 대자연의 경관을 접할 수 있는 땡땡 계곡.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기사 한 줄 나오면 그거 막 지도 계곡을 보고. 찾아서 네. 지져가면서 찾으러 나섰던 바로 거죠. 네. 아버지 도상 분석 들어가죠. 네. 그때 이제 온 가족이 진짜 그 에어컨도 없는 차 창문 다 열고 지도책 그래서 아이고. 그거 봐가면서 찾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아유, 그것도 이제 차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 아니면 다 버스터미널 가가지고 다 온 가족이 다 버스 타는 겁니다. 그러네. 주부, 옛날에 튜브를 다 주부라 그랬잖아요. 그 바람 주부 불어 챙기고, 넣어가지고. 그럼요. 바리바리 먹을 거 다 싸들고 가가지고 일단 딱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러면 일단 분업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텐트. 엄마는 이제 음식 준비 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다 저 계곡 가가지고 송사리 잡고 빠가사리 잡고 쏘가리 잡아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는 거예요. 그거 한철 엄청난 추억이었죠. 근데 그 계곡 그때 기억나세요? 저 위에서 그렇게 그릇 닦고 뭐 하고 있으면 저 밑에서 그걸로 밥 줘. 네. 그러면 그걸로 또 뭐 하고 그래도 머리 그래도 감고 괜찮아, 이러면 그래도. 그 밑에서 또 머리도 뭐 감아요? 해서 맞아요. 그럼 알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아까 그거 저 매운탕 끓여 먹고 맞아요. 그것도 거기서 닦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계곡을 찾아가는 이유. 그 계곡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시원한 계곡에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담아놓고 그걸 먹으면 얼음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여름천 계곡은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천연 에어컨, 천연 냉장고. 아이 그럼요. 맞네. 아무리 더워도 그 계곡물에 발 한번 네. 탁 담그면 맞아. 거기가 싹 진짜 가시면서 시원했어. 얼음 시원해지잖아요. 요즘 발만 담궈야 됩니다. 그렇죠. 풍덩 들어가면 요즘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계곡의 인기도 좋았지만요. 80년대부터 그 90년대 해수욕장. 아유 해수욕장. 이게 물반 사람 반일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래요. 해수욕장 진짜 사람 많았죠. 목욕탕이었어요, 가면 진짜 거의. 사람 구경하러 간 건데 이 80년대 기사를 보면은 주말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에 70만 명, 대천 해수욕장에 24만 명 등 해수욕장마다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 마냥 몰렸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 백사장의 이 파라솔이 아유 저봐, 너무 저봐.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서서 더 이상 파라솔이 이렇게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예, 진짜 콩나물 시루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1990년대에 왜 이렇게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몰렸는가 이유가 있는데 1993년에 해안가 야간 출입 금지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엔 다 해수욕장들마다 다 철조망이 이렇게 다 맞아요. 설치가 아, 다 맞아, 있었죠. 맞아. 그래서 이 철조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해수욕장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한 거였죠. 와, 그랬군요.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 해안가에 그 철조망이 설치된 곳이 많았고 네. 그렇지. 야간에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 많았군요. 근데 여름 밤바다가 또 굉장히 또 오는 묘미가 좋잖아요. 있지. 그럼요. 그래서 낭만도 있고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렇지. 요즘에는 이제 밤새 해변에 있어도 되죠. 그렇지. 근데 그때는 10시 이전에는 다 철수해야 통제했어. 되고 예. 그리고 아마 스피커로 나와요. 이 시간 이후에 해변에 있으시면 안 된다. 귀가하라고 이제 5인 사격할 수도 있다. 아, 5인 이게 사격. 군사 지역이니까 여기에 이게 해안선을 타고 넘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간첩도 누군가가 넘어가고. 있으면은 의심을 받고 그래서 개구리, 그러면 뒷다리 뭐 이렇게 암고를 안 대면 쏘는 거지. 고매, 물고매, 수구리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뭐 80년대는 재밌는 일도 참 많았어요. 그때는 백화점으로 단체 소풍을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원하니까. 그때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198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일명 3대 휴양지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뭐냐? 백장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장, 극장, 행, 은행. 야. 저는 이제 우체국으로 저도 많이 갔었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온갖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면서 그때도 1980년대 지나가면서 TV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들 또 백화점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 휴양한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백화점으로 피서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큰일 날 수 있는가? 지갑이 다 털립니다. 큰일 통 털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여름에 더우면은 뭐 백화점에 그냥 쇼핑하러 네. 예, 쇼핑하러 가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튼 백화점이나 뭐 대형 마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뭐 그래도 좀 이런 데 가면 되잖아요. 더울 땐 그렇죠. 좋죠. 근데 에어컨이 많지 않던 시절에 또 어디를 갔느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은행으로 피서를 갔었습니다. 네. 저도 좀 가긴 했었는데 요즘처럼 찜통더위가 시작되면 기승 부리잖아요. 그럼 동네 어르신들 전부 다 준비됐나? 그럼 가자, 어여 가자. 막 그럼 다방 노인정 안 가요. 은행으로 가십니다. 그럼 삼박자 다 이 커피 있잖아요. 그것도 막 타주세요 거기서. 상품 들라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원하게 있다 보면 적금 하나 들어볼까? 이래 적금 하나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네. 참 편하게 피서를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 열대야를 보내는 방법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90년대 열대야를 보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새는 뭐 진짜 기상이변이 정말 많기도 하고 기후위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옛날에는 열대야 그러면 한 25도 넘으면 그때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밤에 뭐 낮이고 뭐 25도 넘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덥다고 막 펄펄 뛰고 그랬는데 맞아. 지금은 30도 넘어도 뭐 넘었나 보다 뭐 이럴 정도니까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보통 예전에는 낮에는 더웠지만 밤에는 또 선선한 그나마 기운도 있고 괜찮죠. 뭐 이랬었는데 네. 기록상으로도 그래요. 1994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거 전까지는 열대야라는 말도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1994년부터 열대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때 정말 집집마다 에어컨도 없을 시절이거든요. 어떻게 그 더운 밤을 보냈을까요? 94년이면 그래도 에어컨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 에어컨이 근데 많지는 않았고 없었죠. 거의 그런데 없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 국민이 다 노숙을 했어요. 야. 밤만 되면은 다 이불 집기들 다 들고 나와가지고 맞아. 길에서 자는 겁니다. 다리 밑에 옥상 가고. 있으면 옥상에 자고 다리 밑에 있으면 다리 밑에 자고 고가 밑에 있으면 고가 밑에 자고 다 그랬었는데 가족들이 더위를 못 이기고 결국 밖으로 나와서 멀쩡히 집 가진 사람들이 이게 마치 노숙자가 아니냐 싶을 정도였는데 그때의 노숙은 즐거운 노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노숙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 진짜 엄청났죠. 한강 고수부지 그 잠실 선착장에 보면 밤 10시 되면 좀비들처럼 하고 나 베개 들고 막 이불 들고 막 나와요. 그때 600, 700여 명까지 시민들이 찾아와서 가족 단위로 네. 잔디밭에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침에 라면 먹고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그 출근형 노숙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밤 10시쯤에 600, 700명이 와, 엄청 이렇게 많다.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강에서 출입을 말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강 관리하는 분이 있죠. 그 한강 임시 파출소 소장님 고민이 컸겠죠. 그런데 서울 시민이 이렇게 가마솥 더위에 너무 더워서 한강을 찾는데 네. 그걸 또 야박하게 다 그래. 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맞아. 그래서 그냥 노숙을 어떻게 막겠는가. 어. 그래서 대충 좀 봐주기도 봐주고. 하고 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94년도가 일단 진짜 기록적인 더위가 더위였어요? 있었는데, 어. 예, 그때 이제 뭐 한강 말고도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가지 강변, 뭐 공원, 뭐 이런 곳에 돗자리 깔고 모기향 피고, 맞아요. 예, 그 잠을 청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더웠으면 멀쩡히 집 놔두고 그러니까. 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그 시절 돈 한 푼 들지 않는 피서 명당도 있었다면서요? 명당 있었죠. 그때 당시 최고의 피서 명당은 역시 다리 밑이죠. 아. 다리 다리 밑. 밑.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다리 밑에 명당 두고 자리쟁탈전이 어마어마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할아버지들 싹 다 모시 옷 네. 입고서 삼배 부채 모시. 하나씩 들고 팍 붙이면서 그 다리 밑에서 피서를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네마다 다리 밑에 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네. 서울 같은 경우도 한강의 원효대교 그 밑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피서를 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원효대교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네. 그 여의도 시절에 방송사가 여의도에 있던 시절에 맞아요. 점심 때도 그렇고 이제 퇴근하고 나면 주섬주섬 맥주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다리 밑 들어가요? 원효대교 밑에 갔어요. 그때 아나운서도 한 6명이 가지 않았어요? 저 나 그 거기 기사 있었어요. 봤어. 그 기사 봤어. 근데 그 선배한테 원효대교 다리 밑에 이랬다가 맨날 혼났어. 야, 너는 원효대교가 이미 다리인데 그 또 다리 밑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혼나기도 해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도 이 다리 위와 다리 밑은 2, 3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온도 차이가. 네. 그래서 토목 전문가들이 교량을 설계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바람이 통하도록 다리 위와 밑의 온도 차이를 최대 10도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다리 밑에는 항상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고. 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 보면 다리 밑에 지금도 보면 거기서 장기 바둑 두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 네. 거예요. 그리고 뭐 다리 밑뿐만 아니라 더위를 피해서 이제 집을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심지어 삼겹살을 그 위에서 구워 먹는 그런 네.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 맛있긴 해. 근데 막 8,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산이랑 계곡에서 삼겹살 굽던 시절이 있었죠. 그럼요. 뭐 이때는 뭐 금지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기 네,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제 더위를 피해서 다리 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출출해서 야식으로 삼겹살 구워 먹던. 저렇게 네. 했었으면 웬일이야. 다리 위에서. 그때 가스버너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게 고기 굽는 소리 이렇게 쫙 이렇게 막 고기 고소한 냄새 딱 풍기고 그러면은 이야. 아 이게 여름이구나. 야, 네. 대단하다. 옛날엔 웬만한 야외 수영장에서는 다 저렇게 밥 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랬어. 네네. 그랬었어. 그래서 거기서 밥 해 먹고 수박 잘라 먹고 참외 깎아 먹고 막 그랬고 군대에서는 꼭 그 연병장에다가 야외 슬래트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혔는데
예. 요즘에 이제 알죠? 슬레이트가 안 돼, 안 일급 돼. 바람물질. 네. 그걸 엄청 먹었네. 아. 50대 암 발병률에 아마 그 영향 기여하지 않았나. 예. 저는 어렸을 때 아파트 옥상으로 많이 또 올라가서 맞아요. 거기서 예. 돗자리 깔아놓고 네. 잤던 그 생각이 나요. 새벽 이슬 맞으면서. 네, 거기 삼겹살도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1994년에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장 안에는 건물 안에 더군다나 에어컨이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퇴근을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새벽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첫 차 타고 가가지고 맨 마지막 막차 타고 오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너무 더우니까 거의 밤새다시피 하다가 이제 회사에 가서 자는 거죠. 시원하게. 예.